얼마 전 샘 알트만이 한국에 왔었죠. 이때 난리였잖아요. 이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만 봐도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 면면들이 엄청나죠. 이 샘 알트만은 2023년 6월과 작년 1월에도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런데 유독 왜 이번 방문에 관심이 높았을까요? 이 앞선 두 번의 방문과 이번 방문에서 가장 큰 차이는 다름 아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다는 점이죠. 이 트럼프 정부와 AI, 전 세계 AI 주도권을 쥐고 있는 오픈 AI와 글로벌 IT 기업들, 이들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길래 모두들 샘 알트만을 만나려고 안달인 걸까요? 그리고 샘 알트만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 걸까요? 샘 알트만에 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샘 알트만, 그는 1985년생입니다. 한국 나이로 41살이죠. 샘의 어머니는 피부과 의사, 아버지는 부동산 중개업자였는데 아주 넉넉한 집안이었죠. 부모님은 샘이 8살 때 애플의 매킨토시 컴퓨터를 사줬죠. 샘 알트만의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매킨토시를 활용해서 8살 때부터 프로그래밍을 시도했고, 심지어는 그 비싼 매킨토시를 분해하기도 했죠. 이 컴퓨터와 숫자를 너무나도 좋아하던 샘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명문 사립학교 존 버로스 스쿨로 진학했습니다. 이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를 가장 많이 보내는 사립학교 중 하나인데 연간 수업료는 무려 5천만 원. 자, 아무튼 컴퓨터, 숫자밖에 모르고 살던 샘에게 이때부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샘은 존 버로스 스쿨 재학 중에, 그러니까 중학생 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같은 반 친구들에게 샘을 차별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샘 알트만을 따라서 자신도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그리고 훗날 스탠포드 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샘의 이러한 행보는 매우 긍정적으로 비춰졌습니다. LGBTQ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면서 말이죠. 자, 2004년 샘 알트만은 미국의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해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는데요. 특히 학관의 인공지능 연구실에서 활발히 활동했죠.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 CEO들의 종특일까요? 그렇죠. 샘 알트만은 2학년 때 자퇴했습니다. 물론 창업을 했죠. 학교 동기이자 애인이던 닉 시보와 함께 위치 기반 네트워킹 서비스 루프트를 창업했습니다. 루프트는 잘 나갔습니다. 특히 2008년 애플이 주최한 세계 개발자 대회 WWDC의 연단에 올라서 루프트를 소개했고, 이후 세상을 뒤흔든 제품 아이폰에 루프트가 탑재됐습니다.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당시 샘 알트만에게 루프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 루프트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혁신적인 서비스였지만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경쟁 앱들이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 구글이나 야후 같은 IT 공룡들이 위치 기반 서비스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죠. 결국 샘은 2012년 루프트를 434만 달러, 우리 돈 약 5,6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루프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9년간 사귀었던 루프트의 공동 창업자 닉 시보와는 헤어지게 됐습니다. 샘 알트만이 루프트를 창업하는 과정에서 닉 시보 다음으로 중요했던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 콤비네이터 YC였죠. 이 YC가 투자한 회사들 어마어마합니다.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코인베이스 같은 회사들이 있었죠. 자, 아무튼 YC가 첫 번째로 투자한 스타트업 8개 중에 샘 알트만의 루프트가 있었습니다. YC는 루프트 창업 당시 약 1억 5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죠. 샘 알트만은 2012년 루프트 매각 1년 전에 YC의 파트타임 파트너로 합류했어요. 그동안 자신의 회사도 팔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고 YC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YC의 창업자 폴 그레이엄은 샘에게 YC의 회장 자리를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당시 샘 알트만에 대한 폴 그레이엄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무섭도록 효과적이고 자애로운 사람이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어느 누구보다 스타트업을 잘 이해하고 있다. 이 스타트업 투자자로서 샘 알트만의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이전까지 YC가 투자한 스타트업은 600개 정도였는데 샘 알트만이 온 뒤로 그 규모는 4,000개를 돌파했죠.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 놀랍게도 이 기업의 시작은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2010년대 중반 실리콘밸리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특히 2014년 구글이 인공지능 스타트업인 딥마인드를 인수한다고 하자 실리콘밸리의 기업인들은 거대 IT 기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독점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른바 인공지능에 대한 반구글 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와 YC의 회장 샘 알트만, 실리콘밸리 유명 인사들은 비영리 단체인 오픈 AI를 창립하게 된 겁니다. 샘 알트만은 2015년 오픈 AI를 공동 창립하고도 YC의 회장직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샘은 YC의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오픈 AI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 샘 알트만은 오픈 AI 창립 당시와는 다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이 비영리 단체이던 오픈 AI를 영리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어 한 거죠. 사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자, 물론 엄청난 돈을 투자받아서 오픈 AI가 설립됐지만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료를 감당하기엔 비용과 인력이 너무 많이 부족했거든요. 이 기업으로 전환한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 10억 달러 투자를 시작으로 2021년 20억 달러, 2023년 100억 달러, 이렇게 2년에 한 번꼴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받은 거죠. 이 과정에서 2022년 마침내 인공지능판을 뒤흔든 챗 GPT가 탄생했습니다. 자, 2025년 현 시점 AI는 인류 최대의 관심사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겹치면서 세계의 패권을 둔 미국과 중국 간 다툼의 중심에 서 있죠. 트럼프 2기 출범 직후에 인공지능판을 또 한 번 뒤흔든 딥시크 때문이죠. 이제는 중국산 AI가 미국에 닿은 건데 미국 정부와 기업에서는 딥시크를 속속 금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죠. 특히 폐쇄형 모델인 챗 GPT와 대조적으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저비용 AI인 딥시크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거든요. 트럼프 정부 출범과 동시에 만들어진 초대형 AI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핵심인 오픈 AI,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밀착 관리를 하고 있는 딥시크가 미국과 중국의 힘싸움에 끼게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샘 알트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픈 AI의 수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만든 인공지능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그동안 막연하게 알고만 있던, 그리고 간단하게 사용해왔던 챗 GPT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기술인지 조금은 알게 되셨나요?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성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